이번에는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영상을 일찍 찍었어야 되는데 몰아서 찍다 보니까 지금 새벽이네요, 그죠? 텐션이 조금 낮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평행이동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자, 평행이동 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하기 전에 평행이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대로 형태를 옮기지 않고 x축, y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옮기는 걸 이야기한다. 평행한 방향으로만 옮기는 걸 이야기한다. 그렇게만 옮겨지는 것을 사람들은 평행이동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럼 이 평행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식이 당연히 바뀌게 될 것이고, 어떻게 바뀌냐에 대한 이야기는 고1 강의를 좀 참조하시고, 평행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는 고1 강의를 좀 참조하시고 결과 위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기억하는 방법.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x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을 빼면 됩니다. y가 커지게 되어서 그만큼을 빼면 되고요. y가 작아지면 작아진 만큼을 더하면 되고요. x가 작아지면 작아진 만큼을 더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x축 방향으로 3만큼의 평행이동이라고 하면 x 대신에 모든 x 자리에 뭐를 집어넣느냐면 x 빼기 3으로 옮기시면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너무 곡선인데 직선으로 쳐볼게요.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겼다고 하면 3만큼 옮겼다고 하면 y는 가만히 있고 x만 3 커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야? 옮긴 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하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모든 점을 밀어서 옮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 대신에 그럼 x가 1만큼 작아졌으니까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튼 x방향의 평행이동 이렇게 하시면 되고 y방향 평행이동도 그럼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y 대신 뭐가 들어가면 된다? y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된다는 이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이 된다 그러면 y 대신 y 플러스 4가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뭐를 뺀 거야? 마이너스 1을 뺀 거고 플러스 4라는 것도 마이너스 4를 뺀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x축 방향이든 y축 방향이든 얼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면 x 빼기 옮긴 만큼을 x 대신에 들어가면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옮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4만큼 옮겼다는 얘기는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y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 y 대신에 y 빼기 옮긴 만큼이 들어가면 된다. x 대신에 x 빼기 옮긴 만큼 y 대신에 y 빼기 옮긴 만큼이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는 건든다 건들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숫자 부분은 조금의 변경이 있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건드려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 유리함수 가볼까요?
이런 유리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유리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 이동한다고 생각해보면 y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 y 빼기 옮긴 만큼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 x 빼기 옮긴 만큼이 근데 전부다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유리함수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근데 이거 개수랑 이거 개수가 건드려졌어 안 건드려졌어? 안 건드려진다고. 절대로 안 건드려진다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다. 대칭이동. 대칭이동이 할 얘기가 좀 더 많죠? 대칭이동. 대칭이동에는 첫 번째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 있을 것이다. x축 대칭. x축 대칭이라는 거는 여기 y는 0이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점을 반대편으로 보내는 거잖아. 하나씩. 도형이어도 반대편으로 보내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한다고 하지만 뭐만 바뀌는 거야 지금? 가로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세로 방향만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치? 무슨 방향만? 세로 방향만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부호만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이 세로 방향으로만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y의 부호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y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는 y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y를 전부 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뭐 시킨다 그러면 대칭시킨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괜찮아요?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 다음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이라는 이야기는 세로선이죠? y축은 x는 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세로선이다.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뭐 시키는 거야? 여기 있는 점들을 여기 반대편으로 옮기는 행위가 y축 대칭인 거죠. 도형이면 도형을,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을, 그쵸? 그러니까 세로 방향의 이동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무슨 방향만? 가로 방향으로 반대편으로 넘어가기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미기수의 부호가 바뀐다? 그렇지. y축 대칭이면은 x의 부호만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다?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예를 들어보면 뭘로 들어갈까? 무리함수. 요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고 쳐보면 그러면 y는 루트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더하기 4로 시켜주면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도 들 필요 있나 보죠? 예시도 들 필요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잘 봐요. 점 대칭이라는 거는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 반대편으로 보내는 거죠. 다른 말로 몇 도 돌리는 거야? 180도를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봐봐. 이 180도를 돌리는 행위는 무슨 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하고 그 이후에 무슨 축 대칭을 하는 걸로 Y축 대칭을 해도 원점 대칭한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이 점을 X축 대칭 한번 Y축 대칭 한번 하면 원점 대칭한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점 대칭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축 대칭과 무슨 축 대칭을 둘 다 하는 거라고. X축, Y축 대칭을 둘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차피 이렇게 가나 Y축 대칭 먼저 하나 X축 대칭 먼저 하나 상관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둘 다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치워넣으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이 되는구나. 그러면 양면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좌변을 Y만 남길 수 있겠죠? 그러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대칭이동,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추가적으로 Y는 X 대칭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대칭과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 친구는 이 직선에 대해서 여기 있는 친구를 여기 반대편으로 넘긴다는 이야기고요. 이 친구는 뭐냐면 어떤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이런 점을 여기 반대편으로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친구는 X좌표와 Y좌표의 관계가 서로 뭐 하기만 해? 바뀌기만 하죠. 그러면 X좌표, Y좌표 사이의 관계가 바뀌는 거니까 X좌표를 Y좌표로, Y좌표를 X좌표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앞서 있던 전에. 그러니까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전부 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X 대신에 Y 대신에 X. Y는 마이너스 X의 식이라는 건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보내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서 X좌표가 여기서 Y좌표는 아니죠. 여기서 X좌표는 음수인데 여기서 Y좌표는 양수가 되잖아. 근데 무슨 값은 똑같아? 거리가 똑같으니까 절대값이 똑같은 양수로 바뀌는 거죠. 반대로 Y좌표는 요만한 양수였잖아. 근데 X좌표가 뭘로 바뀌었어? 요만한 음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XY의 자리만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XY의 자리 바꾸면서 동시에 부호도 바꿔주시면 된다. 요걸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무슨 행위였어?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게 마치 역함수의 이야기랑 비슷했잖아, 그치? 역함수 처리하는 이야기랑 비슷했으니까. 그래서 Y는 X 대칭이면은 요 얘기까지 할 수 있었다. 역함수 구할 때 써먹는 아이디어와도 동일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 그릴 때 요거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물론 이제 X는 알파라는 직선 또는 Y는 베타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여기서 결론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X는 알파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Y는 fx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Y는 요게 되고요. 2α-x가 되고요. Y는 fx라는 직선을 이거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 직선을 요거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그래프를 요거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 하여튼 요거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얘기가 그래서 fx는 f 뭐 2α-x라고 나오면 이 얘기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x는 알파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게 뭐니? x는 알파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그래프가 대칭처럼 좀 그려봐라. 서로 좌우 대칭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 나오면은 요 직선의 대칭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루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 않고 요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은 여기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나오질 않으니까 요거까지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에서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지수함수 당연히 이런 형태 또는 밑이보다 큰 형태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고 밑이 0에서 1 사이의 형태는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고 당연히 무슨 선이 있겠어? 점근선이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점근선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점근선 찾는 거 점근선은 당연히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겨질 것이고 대칭이동에 의해서 평행이동을 이미 했다면 대칭이동에 의해서 옮겨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위치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상당히 골치 아플 수 있다. 처음에 특히 이거를 상세하게 다뤄 안 다뤄. 웬만하면 상세하게 다루고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수업들은 사실 크게 다루지 않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정리 한번 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간단하게 개요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치우고 나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되고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고 y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 y 플러스 5가 들어가면 되죠. y 빼기 마이너스 5니까 y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그렇지? y 대신에 이게 들어가면 된다. 넘기게 되시면 y는 3의 저과제곱 마이너스 5라고 쓰시면 되는 거다. 만약에 얘를 x축 대칭을 시키다 그러면 무슨 보가 바뀌면서 y의 보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y는 3의 x제곱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고 뭐 y축 대칭하면 당연히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지수에 있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뭐를 그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얘기다? 형태와 지나는 사분면에 대한 정보를 캐치할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 될 거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우선 간단한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떤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일어났는지를 짐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짐작하는 것부터 볼게요. 무슨 평행이동과 무슨 대칭이동이 일어났어? 이거는 어디서 온 물건이겠어? 무슨 이동으로부터? 그렇지. 기본형을 평행이동 시키면서 생기는
부산물이죠 저게. 그쵸? 평행이동시키면 생기는 친구들이야.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얘는 부호를 바꿨죠. 뭐를 바꿨어? 부호를 바꿨으니까 부호를 바꿨다는 거는 뭐에 의한? 대칭이동에 의한 결과물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해서 얻어진 거야. 두 개의 평행이동과 하나의 대칭이동에 의해서. x 앞에 부호가 안 바뀐 걸로 보아. 얘는 y축 대칭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무슨 축 대칭만 일어났다? x축 대칭만 일어났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일어난 평행이동을 모두 모조리 짐작하는 거야.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과 평행이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x축 대칭과 평행이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그러면 뭐를 따져야 되냐면 또 순서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2번 이 식이 나오도록 원하는 식이 나오도록 기본형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동을 해나가면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순서를 세워가면서 도달해 보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 볼게요. 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얘가 x축 대칭으로 인해서 얘가 생겼고 평행이동으로 인해서 얘가 생긴 거잖아. 그치? 이건 짐작할 수 있죠 충분히. 아까 평행이동하면은 x 빼기 얼마 y 빼기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오는 숫자는 뭐에 의한 거다? 평행이동에 의한 거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x축 대칭에 의한 거다.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y축 대칭에 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둘 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원점 대칭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원점 대칭까지 생각할 필요 머리 복잡해. x축 대칭, y축 대칭, 평행이동으로만 커버가 돼. 그치? 커버가 돼 분명히. 그럼 잘 봐봐. 뭐 먼저 할래? 평행이동 먼저 할래? 대칭이동 먼저 할래? 일반적으로는 얘가 제일 크죠? y가 제일 영향력이 커. 그래서 y의 부호를 바꾸는 x축 대칭, 그 다음에 평행이동, 그 다음에 y축 대칭까지 이거의 순서로 정리하시면 도달하는 데 꽤나 쉬우실 거예요. 그럼 봐봐. 이거의 기본형이 뭐였겠어? 그거 짐작하면 돼 일단. 그것도 짐작해야 돼. y는 뭐의 x? 3의 x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킨 거겠죠? 그러면 얘를 먼저 x축 대칭 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잖아. 그치? 시켜봐. y의 부호가 바뀌잖아.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반대편으로 마이너스를 곱해서 넘기면 y는 이게 되겠죠. 그 다음 뭐 남았어? 평행이동 남았죠. 평행이동 그럼 어떻게 해? 얼만큼 평행이동에 이렇게 되겠어. x 빼기 옮긴 만큼이 x 빼기 2니까 이만큼 옮겼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 그리고 플러스 1이 나왔다는 거는 어디서 온 거야? y 마이너스 1에서 온 거잖아. 그쵸? 이게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겼다고? 1만큼 옮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 말 따라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의 x 대신에 x 빼기 옮긴 만큼 y 대신에 y 빼기 옮긴 만큼인데 넘어가면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뭐부터 출발해서? 얘부터 출발해서 가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다. 그쵸? 밑이 보다 크니까 올라가는 친구야. 그런데 x축에 대해서 뭐를 시키래? 대칭을 시키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개떡같이 그리긴 하지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다음에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기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기라고 했으니까 오마이갓 무슨 소리 들리는 게 뭐야? 이 점근선도 1만큼 들리는 게 보이죠? 그러고 나면 선생님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4분면을 어디 찔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뭐는 보면 돼? 절편 보면 돼. 0 집어넣어서 x에 0 집어넣어서 y 절편 봅시다. 마이너스 9분의 아니 플러스 9분의 8 나오니까 요렇게 나오네요. 돼요? 여기까지 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동이 진행이 됐구나를 짐작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식이 나오도록 기본형에서부터 순서를 설정해서 도달하시면 된다.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 그려놓고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서 나오시면 된다는 이야기. 선생님 알겠는데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이거 이렇게 안 할래요. 정석적으로 안 갈래요. 꼼수 가르쳐주세요.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보냐면 점근선 먼저 보세요. 아니다. 점근선 먼저 보세요. 점근선. 그래서 지수함수 평행이동 미친 건데 그래프 그리는 첫 번째 뭐 본다고? 기본형 그래프는 바로 그릴 줄 알아야 돼. 다시 기본형 그래프는 바로 그릴 줄 알아야 돼. 기본형 그래프 이거는 그냥 나오자마자 이렇게 생겼어요. 끝나야 돼. 미치고도 잘 끝나야 돼. 근데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된 거는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기가 약간 까다로우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기본형은 이렇게 찾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찾을 시간도 없어. 바로 그려야 되고 기본형 그래프가 아니면 이렇게 가셔야 된다. 무슨 선? 점근선 2번 부호 3번 절편 이렇게 찾으면 된다. 첫 번째 점근선. 점근선은 가로 방향의 평행이동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대칭이동하면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대칭이동을 언제 처리할 거기 때문에 y축 대칭하기 전에 처리할 거기 때문에 평행 x축 대칭에는 당연히 점근선이 영향을 받겠지만 x축 대칭을 기본형에서 x축 대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점근선이 x축 대칭에 영향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y축 대칭한다고 변할 일도 없죠. 그러면 가로방향의 평행이동이랑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오로지 뭐만 보면 된다. y축 방향의 평행이동만 보면 점근선 확인할 수 있다고. 그 얘기는 얘가 y는 a에 뿔마 a에 x 마이너스 뿔마 x 마이너스 p 더하기 q라고 돼 있으면 점근선 그냥 뭐만 보면 된다. 얘만 보면 된다고. 오케이? 점근선 그냥 쟤만 보면 돼. y는 이거. 그 다음 뭐 본다고? 부.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릴 건데 부호를 볼 거야. 여기가 어디가 뿔마고 어디가 뿔마인지. 자. 여기가 플러스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갑니다. 점근선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간다. 마이너스면 앞에 부호가 음수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호는 저거에 따라서 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고 플러스면 응? 1 이러고 플러스면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면 갈수록 점근선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x가 커지면 점근선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부호가 플러스면 당연히 요렇게 형태로 생기겠죠. 그럼 반대로 a가 1보다 크고 저기 있는 x 앞에 부호가 음수면 요거나 요거 생길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건데 여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길 거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고 둘 중에 하나니까 겹치는 거 누구? 얘네요. 그렇죠? 다시 a가 1보다 클 때만 먼저 따져볼게요. 그러면 여기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올라간다? 플러스면 a가 1보다 크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게 된다. 여기 앞에가 플러스 양수부호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로 다가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뭐만 한 거니까 여기 부호가 박혀 있다는 건 y축 대칭만 한 번 들어간 거니까 이런 형태로 생기게 된다. 이 친구는 여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무슨 축 대칭이? x축 대칭이 한 번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호가 플러스면 y축 대칭했다 안 했다? 안 했다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죠. 마지막 여기가 마이너스고 저기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y축으로도 대칭이 한 번 있었고 x축으로도 대칭이 한 번 있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뭐만 체크하면? 절편만 체크하면 끝나는 거다. 무슨 절편? 일반적으로 y절편 체크하실 거다. 많이 볼게요. x축과 축필요 점근선 얼마야? y는 1 바로 들어갔고 y는 1 바로 들어갔고 그 다음 y절편 찾으러 가면 x에 뭐 집어넣어서 0 집어넣어서 찾으면 되는 거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몇 분의 1? 9분의 1 들어가.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9분의 1 8이 y절편이네요. 그쵸? 대충 나중에 그리고 나서 찍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니까 부호가 어떻게 된다? 모양이 저 모양이 될 것이다. 그럼 점근선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시면 된다. 여기 지점이 몇 분의 몇? 9분의 8. x절편 궁금해요? 몇 콤마? 2 콤마 0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호 가지고 따지는 거는 이것과 여러분 무리함수도 외워야 되고 당연히 무리함수, 유리함수를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거 수능에 나와 당연히.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수능에 종종 다른 함수와 섞여 나오면 수능 보는 거잖아. 그렇지?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섞여 나오면 걔도 수능 모의고사 내신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부호를 지금 단계에서는 외워도 괜찮대. 실전 상황에서는 뭐 해서?
따져서 써먹을 것이다. 이거를 좀 어떻게 따지냐면 스마트하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건 점근선 위에 그려지냐 아래에 그려지냐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라는 거는 무슨 함수? A가 1보다 크고 여기 보호가 양수면 증가함수라고 보시면 된다. A가 1보다 크고 여기 보호가 음수면 감소함수라고 보시면 된다. 그럼 당연히 반대로 0에서 1 사이일 때는 저기 있는 빨간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이거에 이거 만나면 뭐가 되겠어?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증가함수 형태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다. 그럼 예시 하나 더 들으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밑이 1보다 작고 여기 보호가 마이너스니까 무슨 함수일 것이다? 가면 갈수록 점근선으로 가까워지는 함수일 것이다. 가면 갈수록 점근선으로 가까워지는 함수일 것이다. 인데 뭐가 붙었습니까? 얘가 붙었습니까? 봐봐. 저 모양, 저 느낌과 이 느낌을 동시에 가져가야 돼. 일단 점근선 y는 마이너스 4라는 거 잡았고, y는 마이너스 4라는 거 잡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죠. 반대죠. 올라갑니다. 근데 점근선 위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점근선 위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생기겠네. 여기 뒤쪽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다을락말락해서 가야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y절편 마이너스 9분의 35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괜찮겠죠. x절편은 무리수다 보니까 구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거기 지수함수 그래프 이제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정역치와 점근선을 구하시라고 나와있고 이제 2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1번에 y는 2에 x-1 빼기 1이라고 돼 있어. 그래프를 해봅시다. 뭐부터 잡는다? 점근선 잡아라. 점근선 y는 마이너스 1 잡아요. 그리고 여기 보호가 플러스니까 점근선 위에서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1보다 크고 플러스니까 y축대 칭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럼 계속 어떻게 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잖아.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뭐만 체크하면 된다. 이제 절편 체크하면 된다. x에 0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이 y절편이잖아. x에 0 집어넣었을 때 y값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잖아. 이렇게 그려지. 돼요? 점근선 위에서 그려지고요. 1보다 크고 양수니까 올라가면 되는 거죠. 2번
정역, 치역, 점근선. 정역 모든 실수일 거고요. 치역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가 될 거고 실수 집합이 될 거고요. 옆에다가 써줄게. 정역 아무 x 값은 제약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치역은 어디 위에서만 생겨? 함수값이 y값이 마이너스 1보다 위에서만 생기고 마이너스 1이 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점근선은 아까 처음부터 구했어.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 다음 2번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나와있어. 너무 간단해. 그러면 얘는 점근선부터 찾아라 했죠. 점근선 뭐 읽으면 된다? y방향 평행이동 얘만 읽으면 된다. y는 1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뭐가 플러스니까 점근선 위에서 그려져 아래에서 그려져? 위에서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0, 얼마를 지나? 2를 지나니까 여기가 y절편이고요. 1보다 큰데 마이너스니까 올라가 내려가. 내려간다고. 붙으려고 한다고. 여기 뭐가 1보다 크고 여기 뭐가 마이너스면 붙으려고 하고 1보다 크고 여기 뭐가 플러스면 멀어지려고 한다고. 증감수 얘는 증감수 아니라고 보기 어렵지만 하여튼 점근선에서 x가 커질수록 점근선은 x가 커질수록 점근선에서 뭐 하는 방향으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개하시면 된다. 전개? 나아가시면 된다. 전개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저기는 0,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미쳤나? 방금 이렇게 얘기하고 1보다 크고 마이너스니까 뭐 하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함수값이 점근선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된다는 거. 되죠? 이런 느낌으로 정리할 것이다. 정역 똑같이 쓰면 되고 치역은 얼마보다 큰? 1보다 크게 적으시면 되는 거고 점근선 y는 1로 적으시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거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평행 매칭이동 함수값 역함수 이야기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3번을 쓸 자는 오른쪽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왼쪽을 지우고 한번 갈게요. 이제 3번 y는 이 그래프를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밑으로 내리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대? x축 대칭을 시켰대. 그랬을 때 생기는 식이 이거랑 똑같은 모양의 식이 나와야 되는데 y는 a에 2의 x 더하기 b 모양이 된대. 그랬을 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평이동 시켜볼게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면 뭐 대신에? x 대신에 x 빼기 옮긴 만큼이 들어오면 된다 그랬고 얘는 뭐 대신? y 대신 y- 옮긴 만큼이 들어오면 되는 거야. x축 대칭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오는 거라고 했어. 그죠? 한 번만 보면 되는 거야. 이거 반대라고 했어. 그렇지? x축대칭은 y는 0에 대한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맨날 x축, y축을 세 글자로를 맨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x축 대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y는 0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자연스러운데 x축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거 잘 헷갈리지 않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하여튼 x 대신 x 마이너스 집어넣어봐. 2에 이게 될 것이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이거 될 거잖아. 살짝 뭐 해주시면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되시죠. 그럼 우리 y는 로 표시해야 되니까 이거 양면에 마이너스를 보고 싶은데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 진짜 잠깐만. 곱하기 전에 아니 여기는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다루고 있나요? 얘는 왜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써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것이다.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쓸 수 없는 이유가 얘는 뭘 처리했기 때문에 얘를 처리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여기 있는 2의 x-2제곱을 무슨 법칙 이용해서 치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수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쪼갰기 때문이야. 뭔 얘기냐면 치수 법칙에 뭐 있었어? 밑이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더하기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수끼리에 덧셈으로 저걸 바라봐서 뭘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밑이 같은 곱셈으로 만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역으로 이거를 다시 뭘로 표현하면 2의 지수 형태로 표현하면 지수 밑이 같은 곱셈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돼요? 그러면 잘 볼게요. x-2라는 건 x와 마이너스 2를 더한 거잖아. 다시 x-2라는 건 x와 마이너스 2를 더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되면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숫자를 몇 분의 1? 지수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역수되는 거고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뀐다? 그냥 변형만 하는 거야. 뭔가 이동을 가하는 게 아니라 변형만 했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y는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양면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들어가면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제발 괄호 씌워주시고. 저 사칙연산 기호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가보시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얘기 하나는 그럼 앞에 뭐가 곱해져 있으면? 지수함수의 기본형 앞에 상수를 어떤 숫자를 곱하는 행위는 무슨 이동을 시켜주는 거다? 평행 이동을 시켜주는 거랑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봐. 그럼 나는 예를 들어 9 곱하기 3의 x라는 이야기를 봤어. 그럼 얘를 뭘로 바라볼 수 있다고? 얘를 3의 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으로 바라봐서 뭘로 만들어줄 수 있다? 3의 x 플러스 2로 얘를 그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건드렸죠, 여기서? 그러니까 앞에다가 숫자를 곱한다는 행위는 무슨 이동을 표현한 거다? 평행 이동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따라왔어? 앞에다가 숫자를 곱하는 행위가 무슨 이동의 효과를 준다고?
평행이동의 효과를 준다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저거는. 그치? 얘를 역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뭘로 쪼갤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5분의 1 곱하기 5의 x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는 무슨 이동을 숨겨준 거야? 평행이동을 숨겨준 거라고 생각하라고. 5분의 1은 5의 몇 제곱인데? 마이너스 1제곱인데. 그치? 5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그러면 얘가 5의 x 마이너스 1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미치 같은 곱셈은 지식끼리 더하기니까 더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를 곱해준 행위는 숫자를 곱해준 행위는 뭐랑 똑같은 얘기다. 평행이동을 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된다. 그래서 지수함수 앞에 숫자를 곱해주는 거는 평행이동을 숨겨놓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평행이동을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문제를 찾으라고 했을 때 얘를 다시 어떻게 해? 이렇게 바라봐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소중한.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 2분의 1의 x-1제곱.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쪼갤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러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건 얼마인데? 지수가 마이너스면 역수라고 했으니까 2인 건데 그러면 얘는 그러면 2분의 1의 x제곱에다가 뭐를 곱한 거다? 2를 곱한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라고. 2를 곱한 거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수함수 앞에 숫자를 곱한 행위는 평행이동을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다. 그래서 평행이동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이야기. 역으로 평행이동을 지수함수 곱하기 숫자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요 두 이야기가 나중에 최대차수 들어갈 때 치환할 때 특히 최대차수뿐만 아니라 지수방정식, 지수고등식 처리할 때도 치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거를 찢어내는 행위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으로 대한 얘기. 함수값이랑 역함수에 관련된 예제 4번, 6번은 끊었다가 다시 가도록 할게요.